예상보다는 선방한 결과가 나왔다. 상승거래 비중이 오히려 과반수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내가 체감하기에는 그냥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근데 여전히 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매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비가 조금 촉촉하게 내리는 그러한 5월의 초입니다. 저는 연휴 기간에 발표된 중요한 부동산 이슈를 좀 짚어보고자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4월 말경이죠. 용인 플랫폼시티,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질 아파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약 결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아요. 저는 미달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일단 가장 이제 경쟁률 높았던 것이 59 B타입인데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적은 거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21.13 대 1로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59 타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84 타입 같은 경우가 84A 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 가격도 상당히 높은 12억 좀 초반대에 가장 높은 물론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도 지금 1.7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꽤 높은 경쟁률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십몇 대 1하고는 사실 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가격대의 용인에 아직은 역세권 아파트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왔다. 예, 청약이 이 정도 들어왔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순위 내 마감이 안 된 거는 이제 84C 타입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꽤 괜찮은 청약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청약을 넣으신 분들 중에서 투자로 내가 단기에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좀 그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냥 청약해서 내가 나중에 요거를 이제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팔고 싶어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분양이다 보니까 이제 입주 시점과 전매가 가능한 시점 그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전매를 하지 못할 상황이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완전 순수한 투자다. 이렇다면은 저는 이제 조금 장기간 시간을 좀 두고 가시는 게 맞지. 단기에 어떤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차익을 기대하는 이러한 투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너무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와 저기가 그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너무 또 붕 떠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확실한 호재를 갖고 있고 입지적으로 확실한 입지인 건 분명하지만 또 정확하게 짚을 것은 바로 분양 가격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 시세에서 내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나가야지 이런 것을 딱 단계에 욕심낸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고 실거주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MDM이라는 회사가 워낙 그 굴지에 우리나라 1위 개발 회사이기도 하고 아파트를 굉장히 고급화시켜서 짓는 그런 곳이다 보니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저 가격만 아니면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입지적인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걸 노리시는 그리고 용인 일대나에서 계속 거주를 생활권이 이쪽이셔서 이쪽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접근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너무 욕심을 내는 어떠한 투자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아파트를 꼭 언급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가리키는 어떤 앞으로의 이 용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반도체에 관련한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이런 것들 이슈로 인해서 조금 입지적으로 현재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아파트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죠. 그래서 그 이편한 세상 한수시티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청약에서 미끄러지신 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의 자금을 담으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이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대에도 이 정도 성과를 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텝은 어떻게 갈 것이냐,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향방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구나. 역시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들 계속 관심 갖고 있으신데 거기서 언급을 좀 드려봐야 되는 아파트여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얘기입니다. 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5월 이제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 날 확인이 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금리 인상 아직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굉장히 좀 지금도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시면 안 되죠. 손가락을 보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요. 금리가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FOMC에서 얘기됐던 부분들 파월 의장의 입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추가 긴축,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언급이 이번에 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파월 의장이 그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에서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또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거는 분명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단을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이다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어떤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연내 금리 인하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빠르게 금리 인하한다는 발언을 지금 해서는 안 되겠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텐데 당연히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당연히 입단속하는 부분이 맞는 것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은에서도 한은 부총재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온 걸 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 마무리 단계,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은 금리는 더 이상 리스크는 제거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제가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했다 해도 앞으로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 방향을 좀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6월에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맞춰갈 것이고 이 금리 인상이 어떠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동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전세를 사실 분들이 전세장 대출을 쓰고 싶어도 금리가 또 오르면 어떡하지?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금리 이제 동결이야 라는 게 확인되는 그 시점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이 선에서는 넘어가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계획들을 짤 수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을 사는데 담보대출을 써야 하는데 금리가 또 오를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에서 놓인다는 겁니다. 동결됨으로 해서. 아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금리가 요 정도니까 내가 대출을 이만큼 쓰면 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구나. 만약에 여기서 조금 내려온다면 부담은 더 내려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물론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고 그 변수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됐지만 그 방향은 이제 동결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자, 상승거래 아파트 증가하고 있다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부동산 114에서 그 또 데이터를 통계를 낸 것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몇몇 아파트들의 흐름을 좀 잠깐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국의 3, 4월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의 58%가 상승 거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된 거래가 많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잠깐 보면 지금 일단 이 내용은 좀 지나가고요. 여기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 어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조사 대상 중에서 165개 214개 평형 중에서 165개가 그러니까 77.5%의 상승 전환된 상승 거래된 아파트였다라는 거예요. 77.5% 상당히 높은 거래가 높은 비중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제가 이미 일찌감치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앞으로 이제는 조금 바닥 잡는 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미 제가 올 초에부터 세종은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종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서울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지금 상승거래 비중이 64%로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와 인천 모두 62%대로 다 지금 상승거래 비중이 오히려 과반수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10개 거래가 있으면 그 중에서 6, 7건은 다 기존 거래보다 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체감하기에는 그냥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완만하게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 가져온 것은 잠실 S 아파트 25평의 지금 매매 지금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요. 보시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가격에 있던 바닥을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쭉 위로 지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좋다고 봅니다. U자. 여기는 지금 약간 이렇게 크게 보면 U자지만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을 지금 한 상태라서 약간의 횡보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뿐 아니라 좀 여러 아파트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 흐름이 이어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포동이죠. 강남의 핵심지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34평이 지금 거래량이 훅 터지면서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지금 물량이 지금 아마 이제 8월 정도에 입주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나서 올해 말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가격 반등세가 더 완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전부에서 여러 가지 그 재건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것들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이 가격대 웬일이야 하고 지금 매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36평이 좀 큰 평수인데요. 거래가 많이 터졌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날카로운 V자 반등을 한 상태고요. 여기 역시 어느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매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잠실주공 5단지도 토지거래 허가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가 나고 있다는 것은 또 적정 어느 정도의 거래가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도 그라시움도 보시면은요.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넓게 퍼졌다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역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20평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거래 나오는 것들이 11억대를 이제 다시 터치하는 그러한 11억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동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빠졌었죠. 여기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량리 역세권 아파트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L65라든가 아파트들 입주 물량들이 있어서 전세 가격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변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계 주공 상담지 노원구가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그러면서 또 회복세도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도 이제 상계 주공 대단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상계 주공 3단지죠. 거기 23평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서 약간 횡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미삼이죠. 미미삼 월계동 여기 역시 완만한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거래량이 훅 터지면서 가격이 쭉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행당동 같은 경우는 행당 대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좀 늦게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아파트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2월, 3월, 4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여기 보셨던 요런 전농 레미안 크래시티나 미미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시간을 버티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슈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청약 결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 잠깐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몇몇 아파트들의 현재 모습들 한번 잠깐 체크해 봤습니다. 5월 촉촉한 날씨에 여러분들 벌써 2023년이 3분의 1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의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보낼까,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까 그런 고민들 좀 하시는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좀 가족 간에 또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많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달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